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임주식TV의 황현한 큐레이터입니다. 지난번 1탄에서 시기나 시절, 계절에 관한 투자 기관들을 말씀드렸고요. 2탄으로 투자 시에, 매매 시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투자 기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투자자로서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 화면으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자세에 대한 투자 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분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이라는 호칭을 받는 분입니다. 존 템플턴 경. 그래서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여 행복 속에서 죽는다. 장이 급락을 해서 아주 우울하고 음울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비관을 하죠. 그때가 언젠지는 각자가 한번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장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잘 사기만 한다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없다. 예, 정말 잘 사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팔려고 급급하지 않게 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잘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즉흥적이고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살아있는 전설 하워드 막스라는 가치 투자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다른 수가 있긴 한데 우리가 왜 게임으로 하는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처음 쳐봐 뭐 이러면서 그 고스톱 치러 들어오는 사람 보면 거꾸로 3점씩은 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어차피 수업료 낼 거야 이런 심정으로 보다 보니까 판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어느 곳에 몰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표현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전문가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뜻합니다. 대중은 항상 거꾸로만 간다 하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들이 자꾸 반복될 텐데요. 이거는 몰림과 쏠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어리석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밴드웨건 효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앞서 나가면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했을 거려니 하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과 몰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항상 거꾸로만 간다 하는 건데 사실은 대중은 현상에 집착해서 현상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인기의 뒤안길을 가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곳에 쏠림과 몰림이 생기다 보니까 거꾸로 정확하게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저평가되는 상황도 있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의 뒤안길은 저평가되는 것을 찾아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모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다듬어서 하기도 합니다. 쉬는 것도 투자하는 거는 제가 다른 그 계절 시점에서도 그렇고 매매에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 드리는 건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나면 현금이 생기고 현금이 생기면 또 투자하고 싶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보합의 기간은 대단히 길고 천정삼일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도 투자다 하는 부분은 정말 명심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쳐다보지 마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사자는 뭐 누나, 임팔라, 뭐 톰슨 가젤 이런 걸 자기 먹이를 쫓아갈 때 두 마리를 동시에 쫓지는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한 마리만 쫓아가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사슴을 쫓는 자는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옆에가 보여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옆 차선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앞 차선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념을 다하고 집중하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축록자는 불견산이고 확금자는 불견인이다. 이래가지고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무 몰입됐다 보니까 주위에 트렌드가 바뀌어 있고 새로운 테마가 나왔는데 그거를 또 활용을 못한다 하는 그런 표현도 되는 거죠. 돈을 바라고 너무 쫓아가는 사람은 또 사람을 보지 못한다. 이게 확금자 불견인인데 이런 표현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르고 있을 때만 사라,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라. 이거는 우리가 그 분석자들, 특히 수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을 때 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장기가 점점점 밑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깔려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그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는 또는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어떤 지지선이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상당히 시장에서는 설득이 있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정보에 빠른 자 정보에 쓰러진다 하는 거는 우리 팔랑귀 얘기하면 뭐 비슷하게 될까요? 잘못된 정보인데도 정보에 너무 익숙하거나 너무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접하다 보면 거꾸로 잘못된 정보를 또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에 약간 부작용 같은 개념에서 정보에 쓰러진다 이런 표현을 쓴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부자의 조언을 믿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내부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나에게 귓속말로 정보를 주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만 알아라는 정보는 너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과 자기의 시각 그거를 좀 키워서 조언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누구든 간에 나한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거든 잘된 거든 그거를 판단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예. 한산한 장에 팔지 말라는 거는 수급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수요가 계속 달라붙어줘야 가격은 오르고 실체인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주체이고 가격은 그림자이고 그 다음에 실체는 거래량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래가 좀 빈발되고 거래가 커지는 그런 종목과 장에서 들어가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거꾸로 그렇게 거래가 없는 장에서 파는다는 거는 자신한테는 약간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쇼크의 하락이 바로 한산한 장과 쇼크의 하락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쇼크일 때 거래량이 대폭발을 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락은 하락인데 거래가 없는 하락이 또 있습니다. 근데 쇼크의 하락은 갑자기 그 패닉이 일어나면서 약간 거래가 형성됩니다. 거래가 형성되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그 쇼크가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찍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아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북과 관련된 그런 쇼크들이 좀 많이 있었죠. 쇼크는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서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좋다는 뜻인데, 그죠? 쇼크에 하락은 사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요. 산 뒤에 또 사고, 판 뒤에 또 사지 마라 하는 얘기는 산 뒤에 또 사고라는 개념이 오르고 있을 때만 사라라는 관점에 한번 결부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쉬는 것도 투자다 하는 것이 바로 판 뒤에 또 사지 마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팔고 나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하는 후회가 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 투매는 맞서라. 이 부분은 쇼크에 한 하락은 사라라 하는 건데 어떤 거로 인해서 기업 투매가 일어났느냐, 그게 일시적인 감정을 갖다 이렇게 쏟아지게 하는 그런 투매이냐, 아니면 아니 회사가 부도났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맞설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기업 투매라는 거는 일시적 충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쇼크, 그 다음에 그런 정보, 그런 내부자의 조언, 뭐 이런 것들에는 맞서라는 거죠. 왜냐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의 주가대로. 달걀을 한 방에 담지 말라는 얘기는 뭐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한 계좌에 여러 주식을 담는 것도 여러 그 달걀을 한 방울에 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달걀과 달걀 사이에 서로 충격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면 됩니다. 종목이 업종이 다른다든지 상관관계가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아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 얘기입니다. 예. 행운의 붙어라 하는 얘기는 어떤 그 선순환 구조로 매매에 있어서 그런 구조에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그 선순환 구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쫓아서 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운아가 이것은 행운아가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선순환 구조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행운이 있다 보면 또 불행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불행운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예. 대세는 맞춰도 투자는 실패한다. 대세는 맞춘다는 거는 실제로 대세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종목 선정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약간 더 하부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 몰여하다 보면 실패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거고요. 대세는 지나보면 대충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경기라는 흐름은 우리는 감각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경기주도 산업에 부탁하는 얘기는 대세하고도 같은 개념이죠. 대세가 형성됐다. 지금 경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좋은 경기에 그 경기를 주도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도하는 산업에 다시 뒤쫓아가는 업종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기주도 산업에 붙어라. 대세는 대세에 따라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 IT나 바이오만 얘기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종목과 기업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지금 약하다든지 없다든지 그렇지만 않다면 그 꿈이 뭔지를 잘 따져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잠 못 이루게 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잘 모르는 주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할 때 그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그렇게 끌어갈 수 있으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신념과 믿음과 평가가 제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게 되면 잠 못 이루는 거죠. 남 말 믿고 샀더니 그게 막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 잠 못 이루는 거죠. 예. 너무 오를 때는 언제 팔까 막 이러면서도 못 이룰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잠 못 이룬다는 뜻은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이 더 감안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이 있는 주식, 잠 못 이루는 주식, 근데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이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한번 단어를 쓴 거죠. 근데 투자자는 적당하게 해서 가치평가가 높게 형성되면 파는 거고요. 가치평가가 낮게 돼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 가치평가에 수급이 붙으면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간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투자는 투자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주체입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주가는 변합니다. 근데 그 주가를 끌어가는 실체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그 주가는 보통 우리가 종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같은 거 얘기할 때 종합주가지수는 경기에 선행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기에 선행한다. 우리 걸 선행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도 그 기업이 바닥을 기다 보면 아직은 바닥 같은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행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 회사가 계속 나빠지면 회사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꿈을 꿔야죠. 네. 시간이 주체, 거래량은 실체, 주가는 그림자요, 결과다. 예. 이런 표현은 대단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예. 밀물이 되면 모든 배가 뜬다. 거꾸로 목욕탕에서 탕에 있는 물이 쭉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지 안 입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서로 오가면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여기서 밀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유동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큰 경기의 추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 같은 거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모든 업종이 뭐 샤워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업종과 모든 종목이 다 좋아지지만 결국 경기는 그 고점과 저점을 오가는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밀물이 쭉 빠져나가고 경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 그때 좋은 회사, 나쁜 회사가 또 드러난다는 거죠. 예. 종목별로 상승하고 일찍 하락한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떨어질 때는 우수수, 오를 때는 수무양가. 그래서 떨어질 때는 업종에 관계없이 종목에 관계없이 다 떨어진다. 이거는 아까 밀물이라든지 대세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쇼크가 생겼을 때도 국가적 쇼크가 생기면 전 종목이 떨어지죠. 그런데 오를 때는 수무양가. 더 탄력성이 있게 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서 오른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서 매수하고 팔고 나서 생각하라. 생각할 때는 한 번, 두 번 더 고민해서 접근하고, 그 다음 팔 때는 신속하게,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팔 때는 좀 신속하게라는 개념이고요. 살 때는 신중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3탄에 걸쳐서 시절과 시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매매할 때의 투자 격언,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자세, 뭐 이런 식으로 세 정도로 구분해서 투자 격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투자에 성공 투자가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